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철구 숭이동 장례식장 용도 변경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시행사는 사업성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선국이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맹성교 인수위원장이 민선 8기 임명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평구의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물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구는 보존 활용 계획을 마련해 지정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미철구 숭이동에서 장례식장 신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지역이 장례타운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시행사 측은 불가피한 사업 변경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미철구 숭이동의 한 골목입니다. 집집마다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렇게 된 건 지난달 의원으로 지어지던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 일대가 장례타운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미 도보 2분 거리에 장례식장이 운영 중이고 인근에도 또 다른 장례시설이 있어 장례식장이 추가로 들어서면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딱 우리 집 앞에가 대문이 나는 거야. 이 집 뭐 차 드나드는 뭐 시신 드나드는 큰 차까지 우리 골목으로 드나들려는데 아까 골목 들어가 봤잖아요. 거기 그 차가 드나들면 우리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주민들은 시행사 측이 처음부터 의원이 아닌 장례식장을 지을 계획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의원 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설계 도면과 장례식장 업종 변경 신청 도면이 사실상 동일하다며 처음부터 장례식장 건립을 염두에 두고 의원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계도를 봤는데 1번서부터 7번까지는 의원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8편째 딱 넘기는 순간 장례식장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장례식장을 목적으로 의원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는 지난 2023년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고 이후 의사들의 개원 의향서를 확보해 의원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는 설명입니다. 시행사 측은 이후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례식장으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저희가 속였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15일 날 오후 6시 3분에 접수를 했는데 16일 날 아셨어요. 저희가 왜 어떻게 이거를 또 감히 속이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건축가의 그 주무관이 나와서 저희가 설계 변경 접수한 장례식장 도면하고 지금 의원으로 돼 있는 그 도면하고 나오셔서 직접 참관을 하셔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확인을 하셨는데 의원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고 가셨어요. 시행사 측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 단시간에 이렇게 결정을 낸 건 아니고요. 네. 저희도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많이 했고요. 또 뭐 주민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뭔가를 저희도 그리고 아직도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저희도 또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 방법적인 걸 찾고 있고요. 한편 장례식장 신축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인수위원회는 숭이동 장례식장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에 따른 의견 조정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과 시행사 간 입장차가 커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민선국이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맹성교 인수위원장은 민선 8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원태교 기자입니다. 민선국이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제1차 전체 업무 보고 시간
맹성규 인수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화살은 민선 8기 때 임명된 고위 공직자를 향했습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하기 전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새로운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원칙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공사, 공단 사장 등의 거취가 논란이 돼왔습니다. 특히 인천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연임에 성공한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4년마다 반복됐습니다. 맹 위원장의 이번 발언도 인천시 산하기관장들에게 자진 사퇴를 하라는 걸로 풀이됩니다. 인천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공사, 공단 등 30여 곳입니다. 게다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던 개방형 직위 인사들이 다시 시정에 복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전임 시정 사업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인수위원회 기본 원칙이지만 새로운 시정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선 인사 역시 분명한 원칙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부평구가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물에 대한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정비도 한창입니다. 그런데 당초 올 상반기까지 지정하겠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합숙 공간. 광복 이후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활용해 근현대 산업 생활사를 담고 있는 이곳. 바로 미쓰비시 줄사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024년 미쓰비시 줄사택 토지 1329제곱미터와 건축물 1069.6제곱미터를 모두 국가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국가유산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산청은 이례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토지만 국가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남아있는 건축물 4개 동이 많이 노후화했고 안정성이 우려돼 보수 이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평구는 줄사택 건물에 대한 지정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해부터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까지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것. 그러나 상반기 지정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 등록에 앞서 조사 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달에서야 검토가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게 어떤 기존의 방식대로 되고 있질 않아서 좀 절차가 저희도 좀 혼동이 온다거나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하고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유산청이 다르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뭐라고 좀 확답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일단 건축물 등록을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오래전 지어진 탓에 원재료 소실 등의 이유로 4개 동 모두 원형 보존은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종합정비계획에 보존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내부 공간을 활용할 전시 공간과 문화생활 복합공간 활용 방안 등도 고려 중입니다. 구는 이달 중 열리는 국가유산위원회에 참석해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위원회 검토 후 가결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건축물 보존구역이 산정되면 구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2년여에 걸친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물에 대한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 추진. 이번에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힐루TV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사업은 점포 환경 개선과 홍보 광고, 위생안전 등 3가지 분야로 소상공인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첨단 드론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갯벌에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3일 옹진군 한악의 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시민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는 열화상 카메라와 서치라이트를 탑재한 드론을 투입해 해경 구조 활동을 지원했고 해경은 시민 4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섬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탐사 기술과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해양안전 전문 전시회인 2026 국제해양안전대전이 1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대표 해양기업 165개사가 참여해 19일 폐막일까지 해양안전 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또 차세대 함정 발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20여 개의 관련 전문 세미나가 예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해경 장비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등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연수구가 지난 16일 도로변과 상가 주변 먹자 골목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과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구는 사전 계도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강제 철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철구 새마을회가 미철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미철구 새마을회는 자살 위험이 우려되는 주민을 발견할 경우 미철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 회원들은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살 예방 캠페인과 지역 행사에 참여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미철구 새마을회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7월 11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2026 세계 식생활 문화체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후덕죽 셰프의 특별 쿠킹 클래스와 학생 요리 경연대회, 전통 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참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가 오는 21일까지 2026 인천 e스포츠 챌린지 온라인 예선전을 진행합니다.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확산과 생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엔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 1,300여 명이 참가 신청했습니다. 예선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FC 온라인, 브롤스타즈, 이터널 리턴 등 5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예선을 통과한 팀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인천 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해양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시어선, 수상 레저기구, 유도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입니다. 또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과 함께 해육상 연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알림이 미추홀구 소식입니다. 미추홀구 마을박물관 주민대상 구술체증 및 유물기증 접수 안내입니다. 마을박물관 지역사 수집 및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미추홀구 관내 지역 관련 유무형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 운영이며 미추홀구 관내 마을박물관 4개소에서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구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부모 모집 안내입니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망, 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고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양육 보조금과 위탁아동 수급비, 연말정산 혜택 등을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 인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사업 안내입니다. 대상은 26년 이전 방치된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창고, 노유자 시설로 슬레이트 지붕이 훼손된 건축물과 주변 잔재물입니다. 수거 대상 중 슬레이트 해체, 운반, 처리비만 지원하는데요. 벽면, 바닥 등 건축물 철거 비용과 생활 폐기물 처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위임받은 통장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밥, 양 선택제, 음식 문화 개선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개인 식사량에 맞는 밥 공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적정 식사량 실천과 남김없는 음식 문화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공깃밥을 제공하는 일반 음식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입니다. 지원 물품은 3분의 2 용량 밥 공기와 건강한 밥량 선택제를 안내하는 메뉴판 등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시설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 수용성과 생활권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입니다. 충분한 소통과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NLB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